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난번에 의뢰하신 영상 최종본이 나왔어요. 에? 초안도 못 봤는데 벌써 최종본이 나왔어요? 아, 이게 퀄리티가 너무 좋은 전쟁 영화 컨셉으로 나와서 이거는 그냥 컨펌하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아니 전쟁 영화식이나요? 아니 제가 그만큼 돈을 못 드릴 텐데. 아니 뭐 사장님이 이제 그 비트코인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뜻에 좀 공감을 해서요. 저희가 좀 스펙터클한 영화 느낌으로 뽑아봤습니다. 야, 기대되는데요? 바로 보시죠. 퇴각가라! 퇴각가라! 아이 장군님 어디로 퇴각할까요? 일단 필요한 물자만 들고 적군이 없는 곳으로 가라! 가자! 아니, 총이랑 방탄 헬멧, 장비는 다 어쨌나? 이제 전쟁 나도 걱정 끝! 총, 방탄, 비트코인 지갑 하나면 모두 살 수 있어요. 아니, 종이 한 장만으로 모든 군수 물자가 해결된다고? 비트코인 최고예요! 아니 여기 배우분들이 지금 두 분 아니세요? 그게 저희가 이 CG 작업을 좀 하느라고 돈을 다 써서 이 배우 섭외가 조금. 이 CG는 지랄. 야, 태각가라 이 지랄 떨고 장난감 총 버리고 뭐 QR코드 지갑만 들어갔는데 뭔. 지랄이라뇨. 됐어. 난 명작이라고 본다. 뭐 명작? 야, 오늘 작살나게 맞아볼래? 당장 꺼져! 에이씨, 이래서 비트 충돌은 안 돼. 그러니까 이도 쪽에 붙자고 했잖아요.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17화. 오늘도 최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이 아니라 정희친. 정희친. 제가 지금 뭔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녹음 전에 또 이제 장시간 또 회의를 하고 오다 보니까 되게 말을 많이 하면 확실히 이 사고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요 말이 튀어나왔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희치는 뭔가 좀 오늘 조금 이제 엉망진창의 기분이 살짝 뭐 나쁘진 않았어요. 네. 뭐 방어를 잘 했어. 드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컨셉인지 알아요. 예전에 뭐 유명했던 거 뭐 네. 식당에서 뭐 커플들이 밥 먹는데 막 광고 틀어주고 네.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뭐 있었던 거 동네 같아요. 놈들에서 네.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커플들도 일반인인 척하는 배우일 텐데 섭외되는 사람일 텐데 아무튼 그분들이 막 밥 먹으면서 막 이제 식당 TV를 보는데 거기서 무슨 우스꽝스러운 광고가 나오는 거죠. 뭐 그런 컨셉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저희가 잘 살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이게 또 기리님의 편집을 거쳐서 또 소생할 수도 있고 아무튼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새 이제 저는 이제 우승 매직 넘버 네. 그거 이제 보는 재미로 좀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요새 아시안 게임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변을 지금 계속 낳고 있더라고요. 뭐 수영 지금 엄청나게 메달 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금메달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댓글로는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아우지에 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약간 국보법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분들 이제 어떻게 하나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은 그때 북한이 원래 사격인가를 원래 거의 효자 종목이었는데 그거 바라보고 왔는데 대한민국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윗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뭐 중국한테 뭐 금메달을 빼앗겼으면은 괜찮은데 효자 종목에서 이제 대한민국한테 이제 뺏겼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화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이제 같은 이제 한결의 뭐 민족이라고 한다면은 다음에 좀 볼 수 있기를 좀. 뭐 밥이라도 잘 먹이고서는 성적을 가져오라 해야지 뭐 밥도 안.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그냥 요즘에는 딱히 특별히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야구 저도 똑같이 보고서는 요즘에 NFT 뭐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기저기 조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어떤 게 재밌는 게 있을까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NFT 뭐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즘 그 아시안 게임 아까 얘기 나왔는데 그 지난주에 아시안 게임을 열심히 축구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태국하고 하는데 9대0으로 이겨가지고 네. 그 다음에 쿠웨이트구나. 쿠웨이트한테 9대0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태국하고 뭐 5대0인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 4대0까지는 기쁜데 한 5대0 넘어가니까 이거 좀 약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약간 학살. 재밌긴 재밌는데 이제 이게 약간 좀 네. 콜드 게임이 있어야 서로 좀 마음이 편하겠다 뭐, 그 정도로 누가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독일 스페인의 마음인가. 뭐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는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다 브라질. 네. 맞아요. 아무튼 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되게 자랑스럽고 또 이제 아쉽게 뭐 이렇게 좀 논란에 휘말린 뭐 선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조금 이제 잘 해결돼서 좀 대회가 잘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이제 그 내일부터 그 명절이 시작되잖아요. 이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 재수없는 얘기하면은 좀 이제 괜히 찜찜할 수 있으니까 연휴 때 보니까 이제 그 지난주와 더불어 좀 이제 가볍게 좀 이야기하는 뭐 정리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밸런스 게임을 주제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코인판 망하고 새 판 짠다. 아니면 불장은 온다. 이제 요게 이제 아까 뭐 길건님의 뭐 NFT 뭐 시장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뭐 현재로 보면은 뭐 살아날 기미가 솔직히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오히려 좀 희망 회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보고 대신에 희망 회로인데 요런 사건이 터지면 또 요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요렇게 해서 좀 가볍게 이제 잡담하듯이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희망회를 해야 되니까 먼저 이제 안 좋은 것부터 얘기하자면은 어제 새벽에 바이낸스 관련된 기사들이 막 떠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경영진 줄사퇴 뭐 이제 뭐 저기 줄사퇴가 났어. 나 이거 처음 그러니까 지금 딱 어제 새벽에부터 난 기사예요. 그래서 경영진들 뭐 15명이 뭐 줄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FTX 다음이 바이낸스 아닌가.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이제 이 주제를 선정하신 줄 알고. 아니 전혀 몰랐고 제가 만약에 이제 그걸 알았으면은 사실 이거는 답정너 같은 거잖아요. 이걸 보고 희망회로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희망회로 돌릴 때가 아닌데. 그 지금 갑자기 주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어제가 이게 창조라는 거는 파괴 다음에 창조가 올 수 있으니까. 네. 아니 그 밸런스 게임이 아니지. 왜냐면은 이제 코인판 망하고 새 판 짠다, 불자가 온다는데 이제 망하고 새 판 짠다 이쪽 이게 네 이거 처음 들었는데. 이게 뭐 불장이 올 수도 있죠. 여러분 속보입니다. 나 좀 처음 봤어요. 와 여기 지금 댓글이 더 적나라해. 암호화폐는 가짜다. 그다음 밑에 범죄화폐, 밑에 휴지는 똥이라도 닦지. 화폐 기능이 안 되는 것들은 전부 휴지가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미국이 아주 그냥 작정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뭐 테라루나 FTX, 바이낸스까지 해가지고 그냥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지금 다 터뜨리고 있고 이거 사실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 미국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큰 뉴스인 줄 아세요? 지금 이게 SBS에서 보도됐더라고요. 그래서 SBS에서 보도됐다는 거는 와 이게 공중파에서 다룰 정도면 이게 정말 그 심각한 어떤 그 위기가 초래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뭐 어디 찌라시나 뭐 어디 그 작은 매체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SBS에서 바이낸스 줄사퇴 우리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건 사실은 그래서 뭐 다른 기사들 보면은 지금 뭐 임원들만 그 정도 사퇴한 거고 직원들은 뭐 전 세계에서 1,500명 가까이를 해고를 하고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몸집 줄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뭐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바이낸스가 어쨌건 지금으로서는 살아남은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 세계 기준으로 뭐 코인베이스 유명한 데 있지만
뭐 규모 자체는 랭크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바이낸스가 무너지면은 이제 사실은 진정한 새 판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아니, 것이다. 제가 주제를 잘못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이 바이낸스 이외의 주제에 대한 저는 못 봤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이제 바이낸스 뭐 저기 장영님 기소한다고 뭐 그 얘기는 나왔는데 지금 기린 씨가 얘기해서 검색해 보니까 줄줄이 나오네. 지금 네.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지금 제가 조금 더 여기서 부연 설명을 제가 지금 보고 또 충격적인 게 한때 20%였던 미국 가상화폐 시장의 점유율이 0.5%까지 급락했다라고 하는 거 자체를 보면은 미국에서 완전히 내쫓고 그냥 여기에 아예 잡겠다 약간 이런 류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네요 이게 진짜. 근데 뭐 어쨌든 일단은 희망 회로를 돌려 보기로 했으니까 뭐 전혀 못 돌리는 건 아니고 이게 주제 바꿔도 돼요 빨리. 네. 희망회로가 안 들어가는. 아니 근데 봐봐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지금. 바이낸스가 네. 뭐 바이낸스 이퀄 크립토 커런시는 아니잖아요. 뭐 사실 시장 점유율 면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입지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이낸스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뭐 해킹 사건, 마운트 kok스나 뭐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서도 크립토 시장은 안 죽었거든요. 오히려 쪼그라들었다가 그 후에 불장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제를 보고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새 판은 이게 완전 진짜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아예 거래소 모델이 아니라 다른 모델로 간다 이런 새 판을 생각을 한 거고 불장은 뭐냐면 코인 자체가 좀 죽었다가 언젠가 그 불장은 다시 올 것이다 뭐 요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새 판의 뭔가 재편성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뭐 불장이 안 온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말이 이상할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사고력이 떨어진 상태라 아무튼 저는 바이낸스 이 사태도 이게 이제 거래소 비즈니스의 이제 재분배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불장은 얼마든지 이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바이낸스가 독식하던 거를. 네, 독식하던 거를 오히려 나눔으로써 뭔가 이제 다시 이제 덜 중앙화를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는 막 얘기 많이 했죠. 야씨 무슨 바이낸스가 다 갖고 있고 이게 독과점이 이게 무슨 탈중앙화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재분배가 되면서 다시 이제 중소형 거래소들로 뭔가 이동하고 자산이 이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면서 불장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이낸스가 뭐 이제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뭐 분배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되게 되는데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했을 때는 바이낸스는 사실은 채굴자들을 갖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짱콩자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제 채굴을 해보고 채굴자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본인들이 알 거예요. 근데 왜 바이낸스가 지금 휘청이면은 다른 거래소가 문제가 되냐면은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업비트일 수도 있어요. 업비트가 바이낸스가 없는 상태에서 업비트가 이게 거래가 될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업비트에 있는 게 다 바이낸스로 출금을 해요. 마진 거래가 있기 때문에. 마진 거래랑 다른 잡코인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로 갔다가 이제 그거를 원화로 바꾸려고 그러면 업비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비트에 있는 게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게 뭐냐면은 업비트는 국내용 유저이긴 하지만은 그 국내용 유저들이 국내에 있는 가두리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출금을 원해요. 바이낸스로의 출금을 원해요. 바이낸스에는 누가 있냐? 세력들이 있어요. 채굴자라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바이낸스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러면 이 물량을 모을 데가 또 없어요. 왜냐? 또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비유는 좀 그렇지만 이제 바퀴벌레가 이제 막 산적해 있을 때는 한 마리씩 때려잡는데 모이면은 그냥 왕창 그 살충제라고 잡는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단
있단 말이죠. 바이낸스 이게 채굴자들의 연합부터 시작해서 크립토의 모임들이 다 이쪽으로 오니까 자꾸 자금 세탁하고 이상한 짓 하니까 미국에서는 자꾸 이거를 야 니네 가 이게 막 파리치로 막 뿌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점조직으로 확산되잖아요. 그러면 중앙화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안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이.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켓 메이커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네. 건전하게 될 수는 있죠. 건전하게 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산업은 저는 거품에서 시작해서 거품이 빠지면서 이제 안정화된다라고 보고 이게 뭐 IT 버블도 있고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기린 씨가 매번 얘기했던 거가 가장 우려가 되는 거예요. 돈줄이 말라버리는 거야. 아예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가 없어. 거래소는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해. 거래소는 오케이 좋아. 여기는 은행이니까 거래소는 함부로 하면 안 돼. 근데 블록체인 스타트업 자체가 씨가 말라버리는 거야. 왜냐? 거래소에서 상장을 못하니까. 상장할 거래소가 없으니까. 자금 회수가 안 되니까 VC들이 이제 회수를 어디서 해? 유동성 없는 잡코인 거래소에 거기 상장하면 되나? 왜냐면 지금은 바이낸스로 갈 거를 보고 업비트로 갈 거를 보고서는 VC들 투자를 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사실 자금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뭐 블록체인 자금 조달용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토큰 중에 하나가 그 장점이 하나가 이제 어쨌든 자금 조달을 한다면 이제 그거를 채굴자들의 마켓 메이커들이 좀 사줘서 뻥튀기를 해줘야지 뭔가 굴러가는데 그거를 이제 못한다 그러면은 업비트에서 상장 안 해줘. 그러면 바이낸스도 없으니까 탈중앙화 거래소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손발이 좀 약간 묶인 느낌?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는. 생태계 자체에 약간 피가 안 흐를 수가 있는. 네. 그럼 만약에 또 희망회로 한 번 더 좋아요. 돌려보자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우울하니까. 왜냐면은 이게 저도 변수가 이렇게 희망회를 많이 돌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바이낸스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우울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희망회가 준비해온 시나리오가 있는데 전제가 이거였거든요. 바이낸스가 건재하다는 이걸 통해서 바이낸스가 이제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걸 전제로 했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바이낸스가 이제 이런 상황이면 사실 제 전제가 깨져버려서 지금 저야말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낸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잖아요.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가능성이 0.00001이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해요. 금융당국이 이제 기득권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패권을 쥐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이제 뭐 바이낸스 뭐가 완전 중국이라고 하기도 뭐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편의상 중국으로 하자면 중국한테 패권을 완전히 다 넘겨준 상태에서 그게 무너졌단 말이죠. 그 성이 무너지면은 이제는 치고 들어갈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누가 어디로요?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우리나라의 바이낸스를 양성하려고 오히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업비트가 되는 거예요. 업비트가 됐든 어쨌든 세계의 바이낸스가 그렇게 다 쥐고 흔들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거를 봤으니 그거를 보고 물론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선 더 때려잡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혹시라도 막 진짜 뭐 번개 맞아가지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번 진짜 제2의 바이낸스와 같은 진짜 거대 공룡 그 거래소를 만들어 봐라고 해서 이제 양성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지금 바이낸스가 비즈니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우리나라 그 블록체인 관련 회사들한테도 좀 기회가 열릴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인하대 갔다 왔는데 지금 인천에서도 그 블록체인 칼리지라고 해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거 수료하면은 바이낸스 수료증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그거를 받는 게 좋을지 주는 게 좋을지 그것도 사실 되게 애매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자리에 희소 가치가 더 높아지겠네 앞으로. 네? 받아놓는 게 좋겠네. 영장일지 아닐지 아무튼 이제 그런 자리에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바이낸스 사실 거기 말고도 뭐 지역 자치단체랑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확히 기회가 안 나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는 아마도 지금 이제 굉장히 기사를 보고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놀라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기회로 여길 수도 있고 그쵸, 예. 사실 뭐 이거는 말 그대로 희망회로니까 뭐 기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세 번째 희망회로는 미국이 바이낸스를 이렇게까지 때려잡는다. 그러면은 미국이 한번 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패권을 쥐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뒤에서 크립토 프로젝트, 거대 프로젝트를 하나 뭔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막 UFO 같은 그런 느낌이네. 바이낸스를 무너뜨리고 지금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를 이제 미국 기반의 거래소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키워서 그 전 세계에 떠돌고 있는 그 크립토 이제 바퀴벌레 자본들을 미국으로 끌어올려는 어떤 이제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의견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미국은 그 로비가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뭐 서클도 있고 코인베이스도 있고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어쨌건 미국 내에서는 비트코인 줄여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회사들이 생기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걔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이낸스가 이제 나락을 가야 자기들 비즈니스가 더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뭐 SEC나 그 위쪽에 윗선에다가 로비를 계속 하고 있었을 거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네, 그래서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시장을 더 먹으려고 뭐 물론 이제 이 사태로 막 전부 다 무너질 수도 그 정도의 도박수일 수도 있겠지만 걔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충분히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게 저는 희망회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우울한 게 왜냐면 딱 이 얘기가 들었어요. 그 되게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블록체인이 탈중앙하고 이제 국가의 어떤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국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 두 번째가 미국 패권을 깰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지배 체제가 공고히 되는 효과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블록체인에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뭔가 도전적인 게 사라지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도 사실 뭐 그러니까 저는 그 패권이 이동하는 거지 사실 뭐 바이낸스가 패권을 쥐고 있으면 괜찮고 미국이 쥐면 안 되고 뭐 이런 개념은 저는 또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지 간에 바이낸스 지금 현 시점도 바이낸스가 독과점인 상태고 이게 탈중앙화랑은 전혀 상관도 없고 바이낸스 아니면은 뭐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다 바이낸스에 기생하고 있는 구조라면은 지금도 다 사실 옳지 않은데 뭐 미국이 그 패권을 가져간다고 해서 뭐 더 악화되고 뭐 이럴 게 있나 그렇게 그런 마음도 들고 이게 사실은 이제 바이낸스가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제 바이낸스가 던지는 이제 메시지는 그거인 것 같아요. 달러 패권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근데 이제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달러가 이제 그 금 본위제가 폐지돼가지고 이제 막 종이 조각이 이렇게 된다. 그럼 그 대체가 뭐냐면은 그 블록체인 기반의 길벗의 인생이 대안이 돼야 된단 말이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국 패권이면 사실 그게 필요가 없어. 달러가 이제 계속 우세하니까. 그러면 이제 바이낸스를 해치시켰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모든 전 세계 국가가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달러 시스템을 통해서만 코인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쓰일 데가 없고,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길벗의 인생은 달러가 되게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지만, 희망회로는 어쨌든 점점 그 희망찬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네. 뭔가 안 되고, 뭔가 이제 어쨌든지 간에 그 가상자산은 일단 사람들이 법정화폐로의 이 출금을 다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금은 뭐 바이낸스가 뭐 여러 가지 법정 통화를 얼마나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크립토 시장의 니즈를 미국이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만약에 이 음모론대로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다면 기린 씨가 말씀하신 대로 로비를 하는데 로비를 뭐 이런 쪽으로 하질 않겠어요. 얘기를 뭐 이거 크립토 시장이 요러 하니까 꼭 달러가 아니어도 미국이 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식으로 어쨌든 이제 계속 로비를 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바이낸스가 무너져서 뭐 미국이 이제 어떻게 뭐 패권을 먹으려는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먹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미국이 뭐 세계 최강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근래 뭐 전쟁사에서 되게 많은 실패를 했잖아요. 베트남 전쟁, 뭐 이라크, 뭐 지금에 와서도 지난주, 이번 주 지금 미국 정부 지금 셧다운 우려 때문에 뭐 주가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미국도 지금 휘청휘청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꼭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자기들 맘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네. 우려는 당연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서 좀 블록체인이 그런 정도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불장에 대한 희망으로는 이제 이 정도 돌렸으면 됐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세판짜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최스님이 생각해오신 세판짜기가 지금 이거랑도 지금 상황이랑 또 이것도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제 망했어요. 오늘 주제를 잃었어요. 아니 진짜 이거를 원래 이제 바이낸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규제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코인 이런 거 투자도 이제 활성화되고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해왔는데 이 기둥이 무너졌으니까 이게 전지가 무너지니까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다가 이 기사를 보고 이거 얘기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게 좀 죄송하게 아니 이거 왜냐면 이게 오히려 더 재밌죠. 더 재밌죠. 왜냐면은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저기 주제를 붕괴시키는 그런 거니. 근데 그러면은 이제 VS를 바꿔보죠. 어떻게? 장 선생님이 어느 나라 감옥을 갈 것인가? 그거는 미국 vs. 진짜네. 미국 vs 뭐 워낙 거기 국가를 많이 뻗쳐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양한 지사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딜을 칠 수 있는 나라를 가지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국 가서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중국 계열 나라를 가는 것보다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중립국에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중립국보다는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많지 않을까? 일단 예, 그렇게 생각은 해요. 지금 이제 장 선생님이 지금 그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저 지금 이게 봤는데 그 어디가 중립국인지 선정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러시아 그 금융 제재 뒀잖아요, 미국이. 네. 그 러시아 한테 이제 돈 관련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위반을 했더라고요. 전쟁 자금. 네, 그래가지고 전쟁 자금에 돈 세탁에 증권 그 불법 판매에 대한 이제 그 위반이 이제 그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엮여 있는 와중에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저는 장 선생님의 선택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 선생님은 중국 가거나 미국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나머지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소환하라고 이제 그 소환 통보를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선생님이 저는 한국에서 재판 받을게요. 이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이제 뭐 소환 명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청을 하겠죠. 그거 이제 안 하면 나중에 딜을 못 치니까요. 그러면 이제 중국 이외의 약소국들은 다 이제 미국의 이제 힘에 굴복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장 선생님은 이제 중국 아니면 미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크립토에 굉장히 엄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장 선생님이 중국에 설립 안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피해가지고 갔는데 미국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의 삶의 마지막 여정은 이제 미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들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세르비아 생각해요. 세르비아. 세르비아 왜요? 세르비아 우리 권모 씨도 세르비아에서 잡히지 않았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권모 씨가 거기서 잡혔는데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거기 여권 위반이 위조 여권이잖아요. 그 위조 여권 이후에 또 가실 거예요, 딴 데로. 가시려다가 도망가다가 잡힌 거라서 그거는 이제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딱 위조 여권에 대한 것만 거기고 나머지는 이제 그 미국이랑 한국이랑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 장 선생님은 위조 여권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 미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형벌에 대해서 이제 대기를 타고 있는. 자진 출두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진 출두? 자진 출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일단은 이제 어쨌든 혐의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 뭔가를 다투긴 하겠지만 뭐 300년 뭐 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자진 출두가 아니라 이거 협상하러 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이제 장 선생님 어디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만약에 거주지가 만약에 명확하다, 싱가포르에다 예를 들어서, 그럼 미국이 싱가포르에다가 요청하겠지. 얘네 큰 중대 범죄 혐의가 있고. 왜냐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도 우리나라 살인자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살인을 또 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재판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쪽으로 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오잖아요. 그래 똑같이 이제 장 선생님도 이제 세계일주 하시는 거. 이제 만약에 거주지가 명확하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미국의 소환에 대한 요청을 그 해당 국가에 할 거고. 만약에 이제 장 선생님이 도망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바이낸스가 너무 크니까. 도망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위조 여권에 대한 걸로는 이제 세르비아에서 이제 그 권 선생님 옆방에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엔 권 선생님도 종착지가 이제 여러 국가예요. 여기는 이제
뭐 한국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이랑 한국이랑 줄다리 하는 건데 장 선생님은 지금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종합 깜빵 세트를 이제 푸짐하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권모 씨가 이제 덩구멍에 뭐 숨기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장 선생님 잡히면 온갖 군형은 다 이제 뒤질 수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미국 법인 뭐 대표도 그렇고 지금 줄줄이 이제 임원들이 이제 사퇴를 했다라는 거를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법무 책임자들도 지금 사퇴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싸울 그쵸. 여지가 아군들이 지금 다 도망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뭐 법무 그 사람들이 줄줄 사퇴하지는 않았고 이제 싸울만 하다라고 해가지고 리플은 가가지고 이제 그 승소를 받아내는데 여기는 제대로 이제 싸워보기도 전에 법무 책임자가 일단 사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이게 반스런이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꼬리를 바이낸스 쪽에서 꼬리를 자른 게 아니라 이분이 스스로 자기는 이걸 자르고 자기 반스를 벗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대대적으로 이제 매체에 보도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공식화 됐다라는 거고 하는 거는 이제 요만큼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 밑에 어마어마한 게 숨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을 좀 팔아야 되냐. 지금 인원이가 이제 여기서 잃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비트코인 뭐라고요? 비트코인을 지금 팔아야 된다. 왜냐면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떨어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현금화하잖아요. 아직은 가격이 한 3,500? 그러니까 아직 크게 떨어진 상황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네. 뭐 이제 시시각각 변하겠죠 아마도. 네. 이제 뭐 지상파 나가니까 방송.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기회가 어떻게 보면 빨리 던져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BTC 유일하게 지금 갖고 있는 BTC인데. 아니 지금 희망회로에 대한 얘기보다도 지금 이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사실 지금 굉장히 지금 저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통 이제 바이낸스 문제를 가지고 공중파에서 길게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방송에서 이미 나왔는데 뭐 저기 장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이낸스 우리나라 그쵸.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바이낸스가 뭐 고팍스 관련된 얘기도 아닌 거고 그냥 단지 바이낸스 미국 법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중파에서 다뤘다? 이거는 이제 뭔가 어느 정도 결과가 좀 예측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제 쓰나미에 대한 전조 상황으로 이제 좀 하지 네.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왕국이 이제 흔들거리면은 이 바이낸스의 덧된 거래소들, 중앙화된 거래소들, 거기서 물량 받아가는 이제 회사들 이제 점점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채권 이런 것들 이제 이런 회사들 그러면 이게 작은 문제 뭐 실버게이트 사태보다도 훨씬 더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일리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바이낸스 지금 입출금 하는 거 자체를 아까 자금 세탁 걸어버리면 해외 송금법 걸어버리면 우리나라 거래소들 지금 살아남을 회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제 조사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자금 흐름들이 다 나올 거고 장 선생님도 이제 딜을 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그 임원들이 사퇴한 이유는 결국 너 사퇴하면 살려줄게. 사퇴 안 하면은 같이 300명 먹어라. 요거가 분명히 메일로 왔을 거예요. 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퇴를 한 거고 알아서 너 빠져라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들이 나오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있는 다양한 거래소들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대표가 사퇴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거기 총 책임자가 사퇴한다는 건 그 미국 법인을 책임질 사람이 공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공석으로 두면 되지 않느냐. 과연 그 미국 그 당국이 부사장은 냅둘까? 너가 그 다음이지. 너 못 벗어. 그러면 마지막에 사원만 남아.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 법은 폐쇄를 시켜버릴 각오로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0.5니까 뭐 괜찮다?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럴 거예요. 미국과 거래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미국이 지금도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럼 너네 이제 미국 봤지?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거기에 있는 임원들이 과연 싸울 거예요. 미국 법인 책임자도 이제 그만두고 뭐 법 관련 사람 뭐 임원들도 지금 사퇴하는 마당에 그러면은 거기는 괜찮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닐 확률이 높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기린 씨가 얘기한 제일 먼저 이제 우리나라 델리오도 그렇고 하루 인베스트고 뭘 막았어요. 입출금 막았다는 거예요. 입출금을 막았어. 그러면 업비트에 있는 사람이 업비트를 거래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거래된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거를 빨아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업비트를 쓰는 건데 그걸 막아버리는 순간 업비트에 있는 거는 정말 데이터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업비트가 잘 될 것이냐고 했을 때는 업비트 거래량이 줄어요.
업비트가 줄인다는 거는 빗썸이 업비트가 줄었는데 빗썸이 살아날까요? 거기 바이낸스에 그 줄된 거래소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래소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 고팍스는 어떻게 되죠? 박스도 지금 반스 반쯤 내렸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1년에 이게 지금 녹음이 30분 동안에 희망회로는 얘기한 거 없고 30분이 넘어가네. 희망회로는 얘기한 게 없고 뭐 어쨌든 간에 길버님은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이제 뭔가를 던지고 계시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우울해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제는 알아서 잘 바꿔주시고. 아니 주제는 그대로 써주시면 될 거야.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좀 약간 반전 매력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있을까 들어왔는데 이런 게 있으면 좋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사실 이게 현재 진행형 그쵸, 예. 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다룰 것 같아요. 주제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네. 아마 다다음 주 되면 더 이제 엄청난 소식들이 아마 많이 앞으로 나오겠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한 줄론평 아니 한 줄론평을 하자면 블로킹 앤 호재다. 왜 주제 정하기가 주제. 정제론평 겸해서 이제 그냥 한마디 해보면은 희망은 도시형. 그것도 괜찮네. 네, 도시형. 네. 도시형이 계시잖아요. 제가 도시형이 어쨌건 코인장 전체 포션을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은 뭐 80%, 90%라고 하면은 결국 비트코인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데 도시형은 비트코인 그래도 머스크도 뭐 X 인수해가지고 헛짓거리 하고 있고 도시형이 열심히 하면은 저는 충분히 비트라도. 네, 도시형을 해도 저는 좀 믿을만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오히려 그 바닥에서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판이 깔리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아니 좋은 연휴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우울해서 저도 이제 더 얘기하면은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한 줄로 평하자면은 오늘 주제는 망했습니다. 진짜 이게 사실 제가 그린 그림은 이제 서로 이제 막 희망회로 하게 되면 재밌다 막 웃긴 얘기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아까 저거 바이낸스 딱 얘기하고 나서 기사 검색해봤는데 이거는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네. 마치 이제 옆집에 불났는데 막 우리 내일 어떻게 될까 지금 속보를 다뤄야 돼. 추가 계획 짜고 있는. 그러니까 저 세판짜기라길래 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뭐 아무튼 네. 일단 그 얘기를 해도 됐긴 됐는데 뭐 워낙 이게 사이즈가 큰 소식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말 그대로 진짜 옆집에 불났는데 이제 휴가 계획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눈치 좀 있어라. 약간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제는 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그냥 또 그냥 하자면 니마 그 반스를 벗지 뭐. 아니 그럼 반스 안 벗으면 미국 가실 거예요? 아니 장콩 그 형님한테 장콩저우 형님이 끝까지 좀 다퉈주길 바라는 거죠. 뭔가. 장펑 형님은 다툴 그러니까 수밖에 없죠. 장펑 형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스 벗고 가면은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남아서 계속 수습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는 300년은 맞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위해서 300년은 상관없고 어쨌든 너가 그 300년을 살면서 뭐 돈 조금이라도 챙겨갖고 가려면은 계속 수습을 좀 하라는 얘기지. 왜냐면 이거 수습 안 하고 반스 벗고 가다가 잡히면은 이거 온갖 뭐 전 세계적으로 고소미 더 때려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지금 수습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해놓는 게. 근데 이 정도면은 반스런이잖아요. 보니까 수습이 안 돼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이제 수습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반스런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이제는 그냥 그 다른 거 크립토 투자하지 말고 장펑자고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은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또 드네요. 헌터. 네, 헌터가 되는. 네, 아무튼 블로킹 317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제는 망했지만 그래도 근데 이거는 뭐 잘 재밌게 한 것 같고 뭐 어쨌든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여러분들도 한번 잘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뭐 크립토 당연히 보유하신 분들은 더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보셔야겠죠.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랑 같이 생각해보고 싶으신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뭐 남겨주시면 저희도 이제 반영을 해서 저희 그 유튜브 그 청취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스팀에서 올라가는데 스팀에서 사람들이 보긴 보나 봐요. 그래서 많은 거는 200회가 넘고 재생수가 200회가 넘고 200만에
안 돼서 좀 서운하긴 하죠. 아니 뭐 200회 라도, 200회 넘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블로킹 317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과 드러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